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네, 오늘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는 대금돌이 진석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럼요. 야, 이제 완연한 봄이에요. 네. 진짜 이 따뜻한 바람이 저를 맞이해 주는데 네. 우리 진석 씨는 어떻게 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봄이라면 이제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한 해 동안 공연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역시 네. 공연 생각분이시네요. 그럼요. 공연 열심히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봄 하면은 네. 어떤 그 첫사랑의 설렘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뭔가 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감. 기대감. 기대감이 막 좋죠. 떠오릅니다. 뭐 네. 전혀 외롭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그쵸? 이제 괜찮으니까. 근데 왜 목소리가? 아니에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으니까요. 네. 산뜻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그럼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영감은 이따금 우리 삶에 찾아오곤 합니다. 다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예술인이라고 하면은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반짝이는 그런 영감들을 좀 잘 받아야 될 텐데 네. 진석 씨는 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으시는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상시의 생활에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저도 음반을 내봤지만 이제 가사 같은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강물에 비치는 그런 뭐 조명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뭇잎들 흐트러지면서 흔들리는 이런 것들 쪽에서 영감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야, 그냥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쵸. 그런 이제 영감을 받는 거고. 그렇죠. 저희도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영감이 될 게 있지만 이런 멘트를 그런 반짝이는 영감들로 또 네. 무언가를 만들고 계신가요? 그렇죠. 저도 지금 다시 또 앨범 작업을 시작했고요. 열심히 바깥에 구경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요. 그런 이제 일상적인 영감들이 진짜 저희가 영감이 될 때까지 쭉쭉쭉쭉 좀 잘 받았으면 좋겠네요. 라임인가요? 잘하시네요.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나의 새로운 영감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느낌과 직관이 가득 찬 이 방 안에서 오늘의 문화예술 씨를 만나볼까요? 저희가 문화예술실을 만나러 집까지 찾아온 적은 처음인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고요. 작곡을 하고 있는, 특히 국악 쪽에서 작곡을 하고 있는 실내악단 달보들의 대표 한성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대금 연주자이면서 실용음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장르가 모여서 섞여서 어떤 식의 음악이 만들어질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또 두 분은 공통점이 있는. 그렇죠. 많죠. 네. 저만 약간 소외된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중학교 때 이제 노래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가수의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오늘 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 우리 성령 씨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과의 만남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인사가 설렘과 함께 오고 가네요. 이제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클래식 피아노를 치는 국악 작곡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언제부터 이런 음악적 감수성이 시작이 된 건가요?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부모님의 인도하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사실 학원 가는 거 너무 싫고 밖에서 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망 다니다가 다니기 싫다 해서 그만뒀었어요. 한 3년 정도 학원을 다니다가. 그런데 15살 때 한 2004년도였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오창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주를 하게 되고 이제 고등학교 때 또 동아리 활동이 중창반으로 이어져서 중창반에서 이제 반주자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음악 쪽으로 이제 진로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예. 조금 이렇게. 좀 방황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국악 작곡을 하시니까 그러면 네. 국악 작곡은 언제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국악 작곡은요. 이제 대학교를 1학년까지 다니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네. 이 길이 내가 계속 가야 되는 길이 맞을까? 어. 뭐 이런 고민들 사실 남자들 군대에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맞죠. 되게 고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둬야겠다고 군대를 전역하고 1년 동안 서울 올라가서 다른 일을 좀 했었어요. 요리를 했었는데 이제 학교를 복학할 시기가 돼서 이제 대학교를 그만두고 음악을 그만두고 계속 요리를 해야겠다라고 부모님이랑 이제 상의를 나누는데 어머니께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네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과 감수성들을 다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약간 갸우뚱하면서 대학교를 다시 복학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복학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연주들도 생기고 특히나 이제 국악 쪽으로 많이 연결이 돼서 이제 시장으로 한번 공연을 갔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들께서 이렇게 자양강장제 한 박스 제 앞기 위에다가 예. 먹으면서 해 이러면서 놓고 가시는데 그러면서 앞에서 막 어깨춤도 추시고 하는 거에서 정말 눈앞이 사해진다라는 그런 흥이라고 할까요? 그쵸, 그쵸. 그걸 딱 받아서 너무 재밌구나. 그렇죠. 클래식이랑은 진짜 그 네. 묘미가 다른 게 저도 공연을 하면은 그런 희열이 그 공연할 때밖에 못 느끼는 희열이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지금 막 국악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 막 이런 춤추거든요. 얼쑤 이럴 안 돼요, 안 뻔했는데 예, 지금은 잠깐 이제 참도록 하겠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진짜 네. 딱 중심을 잡고 우리 성령 씨의 그 길을 좀 인도해주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상상도 안 돼요. 뭐 그 당시에는 약간 음악을 그만두고 싶었다라는 심정만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음악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사실 힘들 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푸념하면서 우리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음악 얘기를 하고 있는 또 저희들을 보면서 결국엔 음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머니가 끝까지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까지 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클래식 피아노를 연주하던 어린 소년이 국악을 작곡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를 지금으로 이끈 건 아주 자연스럽게 내 안에 흐르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악인 분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서부터 국악 작곡의 길로 가게 되신 건가요? 네네. 사실 처음에는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악보를 정리하는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어떤 악기는 어떤 쓰임새로 쓰이고 어떤 식임새를 갖고 있고 아니면 어떤 주법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면서 악보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곡을 작곡하는 그런 길로 피아노를 전공하시는데 작곡까지로 가는 것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악을 어떤 매력이 있어갖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언젠가 1인극 뭐 자이니치 바이탈 체크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연극의 주제는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셨던 제1교포 이제 2세, 3세 이제 3세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극 안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맥박을 짚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맥박에서 이렇게 쿵쿵 뛰는 게 아니고 북거리 장단으로 맥박이 뛰는 장면이 있어요. 맥박이요? 네. 덩기덕 이렇게 딱 손을 갖다 대고 청진기를 댔는데 덩기덕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뭐 국악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이라면은 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뭐 그런 것이 국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는 그것을 그려내는 화가의 마음이 담기게 되는 법입니다. 악보도 은표로 음악을 그려내는 일이니 작곡가의 마음이 담기지 않을 수 없겠죠. 그만의 국악에 관한 물음을 던져봅니다. 국악이라고 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뭐 예전의 것들, 과거의 것들을 재현한 그런 음악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좀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악 작품 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감이 와서 곡을 작업할 때도 있지만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 있죠. 왜 스치듯 지나가는 멜로디 같은 것들을 네. 까먹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꿈꾼 것도 금방 까먹듯이 이런 멜로디 같은 것들이 생각나면 정말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적을 수 있을 때면은 뭐 종이에 바로 앞에 있는 종이에 적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닐 때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녹음을 해놓고 나중에 그 주제를 사용해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작곡을 조금 알지는 못하지만 살짝씩은 하는데 잠깐 생각을 하고 이 멜로디가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잠깐 동안 그냥 없어져요. 이게 뭐였더라? 생각을 해도 기억도 안 나요. 저 말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작곡이라는 게 그러면은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악기든? 네. 그 사실 국악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음역대가 넓은 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적어놓고 이제 그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2마디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서 곡을 작곡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악기에 맞게끔 이제 그 음역대, 사실 편한 음역대 네네. 그리고 악기가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역대를 찾아서 곡을 쓰게 돼. 작곡가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영감이 악보로 정리되고 온 힘을 기울이는 연주자들의 연주가 숨을 불어넣습니다. 과정과 결과에서 받는 그 에너지가 상상이 되시나요? 정말 뿌듯한 내 새끼를 이제 세상에 내놓는구나. 그래서 잘 많이 연주됐으면 좋겠고 잘 연주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또 좋은 연주자들이 또 있어야 작곡가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연주자분들도 항상 되게 같이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부상조라는 공연을 올렸어요. 근데 이 공연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작권 문제 이제 이럴 때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연주자들이 좀 편안하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곡을 만들어 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작곡을 하게 됐어요. 저는 뭐 좋은 마음에 좋은 취지로 이렇게 곡을 작곡을 했으니까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늘 요청해 주시면 악보를 얼마든지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시 시청자 여러분. 낙관을 이용한 코너 속의 코너죠. 안효선의 반쯤 열린 음악회 시간입니다. 오늘 작곡가인 성령 씨를 만나러 왔으니까 성령 씨의 음악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거든요. 우리 대금들이 진석 씨 어떻게 좀 네. 기대가 됩니까? 네, 기대가 엄청 되고요. 지금 성령 씨의 음악으로 예. 지금 그 반쯤 문이 열린 음악회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씨 이번에 저희한테 한번 들려드릴 음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부견오작이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 부견오작이라는 곡은 견화직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7월 7석 1년에 단 하루만 만날 수 있어서 그 만나고 싶다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살아가지만 뭐 결국엔 만나지 못했다라는 좀 슬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희망 이런 것들도 담겨 있는 음악인데 조금 슬픈 느낌의 국악풍 피아노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슴이 네. 가슴이 이게 중간중간에 막 슬픔도 같이 좀 껴있고 뭔가 아련하고 막
뭔가 아쉬운 막 이런 느낌이 계속 들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설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나지 못한 그 안타까움과 아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언젠가는 만날 거야. 한편의 영화가 딱. 잠깐만. 우시는 거 아니죠? 잠깐만. 근데 이제 정식 음원으로 또 발매가 됐다고 하니까 꼭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좀 밤에 눈물을 흘려보고 싶네요. 혹시 견우와 직녀가 네. 본인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뭐 그런 아픔이 있어야지 또 이제 또 성장하는 그쵸. 거고 저는 지금 열심히 이제 또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한번 울어볼까요? 첫 번째 곡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두 번째 곡도 뭔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심포니아라고 하는 곡인데요. 볼리비아, 베트남, 몽골,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한국까지 해서 총 5개국 연주자들이 모여서 함께 워크숍도 하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작곡을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한 가지의 소리를 만들어 간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이제 월드뮤직 하는 월드뮤직. 특별히 심포니아라고 하는 곡은 뭐 몽골에서도 연주가 됐었고 베트남에서도 연주가 됐었고 그리고 한국 연주자들이 같이 나가서 연주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볼리비아라는 나라, 그 남미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 볼리비아의 악기로 이 관현악곡을 표현을 해서 연주를 했던 그런 영상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게도 그 볼리비아 연주자께서 마에스트로 한성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심포니아를 연주했다라면서 이제 소식을 전해준 적이 있었어서 개인적으로는 더 뜻깊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 굉장히 아끼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성령 씨께서 그 한 악기에 대한 소품곡을 작곡을 하신다고 제가 네. 공부를 했는데 그 소품곡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제 어떤 한 악기만을 위한 곡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서양 음악에서는 피아노 반주 위에 네.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 형식들을 소품곡이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네. 이제 국악기를 위한 소품곡들을 조금 작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야금은 조금 잔잔하고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식으로 작곡을 하게 됐고 네. 이제 뭐 필이나 뭐 다른 악기들 마젠, 네네. 대금, 해금 뭐 이런 악기들을 위한 소품곡들을 좀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곡을 더 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데 소품곡으로 네. 하실 수 있는 곡이 하나 있을까요? 피아노를 위한 소품곡 잠 못 드는 밤에라고 하는 곡인데요. 네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 곡을 쓸 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목이 잠 못 네. 드는 밤에. 그래서 저에게는 무대 위에서 설레임이었지만 뭐 누군가에게는 뭐 내일 있을 첫 출근 아니면 내일 있을 데이트 뭐 아니면 내일 있을 어떤 좋은 일을 상상하면서 설레이는 그런 밤 모습을 네네. 그려보면서 작곡을 한 곡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제가 해왔던 살아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제 감성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작곡가님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어떤 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내 감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내 감성을 이제 소비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단정 짓는다기보다는 아마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이 사람의 음악은 뭐 예를 들면 따뜻하다든지 아니면 뭐 듣기 좋고 편안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답을 내려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세 사람이 집 밖으로 나섭니다. 오창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이곳은 한성령 작곡가의 인생 중 가장 처음의 열정이 서린 곳입니다. 뒤에 있는 피아노 보이시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반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음악의 길로 걸어오게 됐는데 새벽 늦게까지 연습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산골 동네여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여기서 꿈을 키웠던 장소라서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연주자들은 한 번 딱 꽂히면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밤이라고 해서 막 연습을 못하고 남들한테 이제 피해갈까봐 연습을 못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가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이 작은 피아노 앞에서 어린 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연주해냈을까요? 그것은 비단 음악만이 아닐 겁니다. 그때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때 주어졌던 그런 기회들, 그리고 그때 했던 노력들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서 지금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버거웠다고 느꼈던 것 같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나의 노력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오니까 과거의 성령 씨와 지금 현재의 성령 씨가 겹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곡을 같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곡이 있을까요? 그 대금 연주자 박준호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던 호프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네. 그 말 그대로 희망이라는 뜻을 담은 영어 단어인데요. 네.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반주가 되게 물결 치듯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그 위에 대금선율이 이렇게 얹어져가지고 이제 물결을 타고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자라는 느낌을 담은 곡이에요. 한성령 작곡가의 인생은 악보로 남아 음악으로 연주됩니다. 언젠가 무대에서 다시 함께 또 다른 곡을 듣게 될 미래를 약속할 수 있기에 헤어짐이 아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씨의 집에서 시작을 해서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곳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음악도 한번 직접 들어봤잖아요. 오늘 이 성령 씨를 통해서 제 어떤 비워져 있던 부족했던 그런 음악적 감수성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면서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작곡가 한성령 씨는 앞으로 그 음악을 할 수 있는 날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무슨 음악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해보고 싶은 음악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요즘 하고 싶은 작품은 이제 전래동화를 가지고 이제 읽어주는 음악회라는 느낌으로 해서 네.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전래동화라고 하는 그 분야가 물론 그 전래동화는 제목은 알지만 네네. 그리고 대략적인 내용도 알지만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래동화들을 좀 재조명해서 이제 내용을 전달하되 이제 음악적으로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극 음악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이 두 분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제가 마지막에도 이렇게 소외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음악 악기를 연습할 테니까요. 나중에 공연하실 때 저를 좀 초대해 주셔가지고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죠. 가능하겠나요? 그 가능은 류부터님께서 아 예,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뭐 오늘 이 성령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전래동화 관련된 음악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음악에 대한 고민들이 나중에는 예술로 승화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우리 약속 나중에 같이 연주하는 걸로. 네, 우리 대금돌이 진석 씨도 네, 같이 제곡도 써주시는 걸로.